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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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엔드 이수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목차고요. 이제 발표 진행하는 동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소개입니다. 백엔드 소개입니다. 네, 3차 프로젝트 목표고요. 저희는 이제 백엔드 쪽은 JPA를 통한 고도화를 목표로 잡았고,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적용 및 반응형 적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남은 그 외 목표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 스택 및 이제 협업 도구 설명이고요. 네, 3차 동안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작성한 피그마 화면입니다. 네, 3차 동안 백엔드에서 작성한 EID 화면입니다. 이제 이어서 2차 피드백, 2차 피드백 부분은 이제 다음 발표자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밑에가 다음이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 주혜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2차 피드백에 받았던 부분을 반영한 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숙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객실 정보를 명확하게 이게 제공해서 각 객실마다 입퇴실 시간 및 최대 수용 인원을 표기하여서 사용자가 핵심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거 맞나? 그 다음 이제 일정 추가 기능에서는 교통수단 아이콘을 도입하여서 이동한 이동수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또 일정이 같은 경우에는 총 일수를 동적으로 표시하여서 사용자가 보다 유연하게 이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제한된 개수만 이제 표기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자신이 적은 게시글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사전 카운트 방식을 제공하여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리뷰 사진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미리 보기 기능을 추가하였고, 또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대 표시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슬라이드 기능을 적용하여 모든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숙소 검색 기능에서 사용자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필터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숙소 조건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정렬 기능을 초과하여서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이제 찜 목록에도 적용하였는데요. 사용자가 찜한 숙소 같은 경우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정렬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찜한 것에 대한 선호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인증 프로세스를 이제 강화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일한 이메일로는 최대 5번까지 인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5번을 초과한다면 자정까지 이제 추가 인증이 제한되도록 이렇게 보안을 강화해야 했고요. 파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PNG, JPG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웹피로 전환을 하면서 모든 이제 업로드하는 이미지들을 모두 웹피로 전환하였고, 또 이제 서버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PNG와 웹피가 같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래픽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디도스 공격이나 서버 과부하 같은 걸 방지하고자 트래픽 제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이를 통해 의도적인 트래픽 유발 시도를 감지하고 서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표자 발표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백엔드 송은아입니다. 네, 먼저 로그인 권한 제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회원 페이지에서 기업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시도해 보면은 로그인이 막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올바른 경로로 로그인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기업 회원에서 개인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로그인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도 올바른 경로로 로그인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셜 로그인 중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을 하였고, 카카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후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면 네,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카카오에서 쓰고 있는 프로필과 이름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행기와 신고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희 페이지에서 여행기는 본인이 다녀온 여행에 대한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실제 여행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후 하단에 내 여행에 담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이 떠날 날짜를 선택한 후 여행에 담기를 하면 스크랩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 여행 리스트 중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좋아요 기능입니다. 네, 본인 리스트 중에서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아요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여행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있고, 원하는 신고 메시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를 누르면 신고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행기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에서 그리고 리뷰에서도 신고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 간 그리고 관리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실시간 채팅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 예약 목록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와 1대1 채팅방이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시험 영상입니다. 스프링 웹소켓과 스톰프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 채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SSC를 사용해서 신규 메시지가 왔을 때 상대방에게 채팅이 왔다는 알림을 주기 위해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신규 채팅을 입력했을 때 채팅방이 열려있지 않은 유저에게 서버 센트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네트워크 탭과 하단의 채팅 아이콘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서버 센트 이벤트에 연결이 되었을 때 신규 채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불린 값으로 반환을 받고, 없다면은 채팅 아이콘이 그냥 기본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후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사업자가 신규 메시지를 입력을 했다면 실시간으로 true 값을 반환을 받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콘 역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팅 목록에서도 신규 메시지가 오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숫자 표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팅방 정렬은 가장 최근 메시지가 있는 채팅방이 위로 오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와의 채팅은 홈 화면에서 사이드 메뉴 목록에서 하단에 1대1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관리자와 1대1 채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환불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불하기 이전에 2차에서 설명드렸던 결제 기능에 더해져서 이번에 추가된 포인트와 쿠폰 사용을 함께해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쿠폰과 포인트를 사용했고, 사용된 쿠폰은 사용 완료 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포인트 역시 포인트 히스토리에 변경이 됩니다. 저희 사이트 환불 규정입니다. 예약일이 7일, 예약일까지 7일 이상이 남았다면 100% 환불이 가능하고, 7일 이내라면 70% 환불, 4일 이내라면 50% 환불,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환불이 불가능해서 사업자와의 1대1 채팅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내 예약 목록에 취소하고 싶은 예약의 예약 취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예약은 예약일로부터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50% 환불이 진행이 됩니다. 취소된 예약은 내 예약 페이지에 완료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예약과 함께 취소 예약도 함께 뜨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찍 목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목록에서 카테고리, 관광지, 숙소, 맛집, 축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상품이 조회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필터에서 평점순 5점, 4.8점, 4.7점으로 평점이 높은 순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현재 리뷰수는 리뷰가 많은 순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좋아요 순을 누르시면 72개, 71개 순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페이지는 찐 목록에서는 총 20개가 나오도록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리뷰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들어갔을 때 제가 작성한 총 리뷰 개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숙소 카테고리 부분에서 편의시설을 선택하였을 경우 위 화면과 같이 편의시설이 몇 개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상품 조회할 때 쿼리문이 너무 방대하게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었을 경우 만약 실행 시간이 3초나 5초나 걸릴 정도로 상품 조회가 너무 오래 걸렸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API를 전부 다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분화하였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였을 경우 예전에는 3초에서 5초가 넘을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쿼리문을 다 수정하였을 경우 48ms가 나올 정도로 속도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작업한 부분은 사업자 상품의 CRUD와 그리고 사업자 로그인에 대해서 작업하였고, 이거는 실시간 시연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자 로그인부터 이제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회원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메일 인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메일 인증은 하루에 최대 5번까지만 진행이 되고 5번이 넘었을 경우 이제 실패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금일 자정까지 횟수 제한을 걸어둡니다. 그 과정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트리거를 통해 설정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이메일이 사용 가능한 여부를 일단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인증 코드 받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증 코드를 입력하였을 경우 저희가 보낸 코드와 그리고 저희가 입력한 코드가 맞는지 먼저 조회를 합니다. 이메일 인증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는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제로 없는 번호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었으면 상단에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출력이 되고 이제 회원가입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과 전화번호는 중복 방지를 해놨고 만약 똑같은 값을 넣게 되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품 생성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해놓은 사업자를 통해 이제 시연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로그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첫 화면에서는 이제 사업자의 매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우측에 이제 점을 누르게 되면 이제 사업자의 상품 관리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여기서 가게 관리를 통해 상품의 사진과 편의 정보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입력하는 이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업체 사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넣게 되면 이제 웹피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파일 용량이 전부 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장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변경해서 사진을 다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삭제하게 되었을 경우 상품의 사진은 최소 한 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장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삭제 조치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상단에 상품의 운영 정보로 들어가서 여기서 업체 상태를 변경하게 됐을 때 만약에 영업 중이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될 경우요 상품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 중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일반 유저들이 이 상품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휴무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휴무일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삭제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삭제하게 되었을 경우 이제 삭제한 데이터는 날아가고 입력한 데이터만 새로 다시 들어가는 패치 부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품의 쿠폰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품의 쿠폰을 입력하게 되면은 상품 조회를 들어갔을 때 상품의 쿠폰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 유저들은 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쿠폰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며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쿠폰의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유저 로그인을 통해 예약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반 유저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상품 검색을 통해서 숙소를 검색하고 여기서 기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통해서 상품을 예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품의 이제 제가 출발하는 요일 그리고 여행의 종료요일을 입력하고 난 뒤에 이제 하단에서 상품이 예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상품을 예약 못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의 휴무일이 있으면은 휴무일
이기 때문에 조회를 못하게 될 거고 예약일이 있으면 예약을 못하게 될 겁니다. 상품 예약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API를 통해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할인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쿠폰을 사용하여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네, 이제 결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상품의 정보에 이제 날아가게 될 거고 유저는 이제 결제 금액과 상품의 예약일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모습이고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 상품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약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약 취소가 된다. 여기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며 카카오 API가 전부 다 이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약 취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약 취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당일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단에서 예약 취소를 통해 환불 조치를 받았다는 걸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 상품 CRUD를 통해 이제 사업 예약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시간 시험 마치고 이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차 프로젝트 잡담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차 잡담 프로젝트의 프론트 팀장을 맡은 서동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PPT 발표 순서는 팀원 소개, 프로젝트 개요, 2차 피드백 방영 결과, 프로젝트 수행 결과, 시연 단계가 있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팀원은 2차 동일하게 프론트엔드에서는 팀장은 이제 저로 바뀌었고 서동욱 팀장, 이수연, 이창호 있고 백엔드에서는 팀장은 박준현 팀장이 맡으셨고 장진성, 손윤석 신보현으로 해서 협업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제 2차에는 유저 입장에서의 웹 브라우저를 개발을 했다면 이제 관리자와 업체 입장에서의 필요한 기능이 뭔가라고 해서 이제 견적서, 이제 1대1 채팅, 이제 안심번호,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신고 관리와 이제 카테고리 등록 등 이제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 프로젝트 개발 환경은 2차 동일한 환경에서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가 추가되었고 이제 프론트 백 이제 공통적으로 SSL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인크립트라는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저희 3차 프로젝트의 ERD는 총 좀 더 추가돼서 ERD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
피가 많은 화면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2차 피드백 반영 내용은 다음 발표자가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2차 피드백 반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차 발표 후 이제 피드백 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저가 찜 목록에서 찜 삭제를 할 때 하트를 눌렀을 때 바로 삭제가 되는 이슈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찜 목록 제거 경고 모달 창을 한 번 더 띄워서 유저에게 인식시켜 주도록 변경하였고 리뷰에서는 작은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저 사진을 이제 눌렀을 시 이제 좀 더 크게 보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저번에 멘토님께서 피드백 주신 경우 중에 저희가 2차 때 소켓 채팅이 구현이 안 돼 있고 이제 전화번호도 없다 보니 이제 업체와 유저 사이에 소통 창구가 없다고 하셔서 이제 추후에 채팅도 알려드릴 거지만 이제 업체 페이지에서 전화번호만 넣는 것이 아닌 안심번호를 적용하여 피드백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강사님께서 피드백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런 업체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지인분께 링크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공유가 안 됐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쿼리 스트링을 통해 이제는 지인분께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완료 후에 바로 예약 내역으로 저희가 갔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 자기 결제가 잘못되었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래서 결제 완료와 예약 내역 사이에 결제 내역 페이지를 추가하여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스트 프로젝트 수행 결과 이제 유저 업체 파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메인 페이지였는데요. 이제 멘토링을 받으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하셔서 리뉴얼 전에는 좀 제 앞머리처럼 답답한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메인 화면이 좀 더 화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가 바뀌었고 이는 추후 시연 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현한 것은 소셜 로그인입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의 카카오톡에 인증이 날아가고 이런 인증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 그리고 이메일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그다음은 업체 등록 with OCR인데요. 이제 업체를 등록하려는 유저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다가 2차 때는 직접 한 땀 한 땀 자기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쳐야 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문자 추출을 사용하여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넣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조회가 될 수 있게 하고 저희 사이트에 업체 등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 사업자 등록증 사진에서 추출하여 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업체를 등록하려는 유저 입장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OCR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체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주는 메인 페이지에서 본인 업체의 현황을 일단 간략한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약 현황 리스트, 그리고 캘린더로 볼 수 있는 일정 관리,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6개월간의 매출 현황과 예약자 수 현황을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정보 관리도 가능합니다. 우선 영업시간 및 대표 번호를 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대표 번호는 소비자에게는 안심 번호로 뜨게 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로고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업체 소개글은 에디터를 활용하여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디터를 활용하여 가지고 사진 및 텍스트가 혼합돼서 입력할 수 있게 편의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디터로 업체 소개를 수정을 하면 소비자는 바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옵션도 수정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업체의 취향껏 옵션을 수정하면 소비자는 예약장에서 바로 뭐가 변경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의 실적, 그러니까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를 사진 및 각종 텍스트와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API를 이용하여 링크를 입력하면 따로 유튜브 아이디를 차출해가지고 여기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영상이 재생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또한 소비자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자의 발표 있겠습니다. 업체 예약 관리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약 관리 페이지는 이제 유저가 서비스를 예약한 후에 상태를 관리하는 페이지로, 일단 바로 들어왔을 때는 대기 상태이고, 이제 견적서를 썼을 때는 완료 상태,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예약을 취소했을 때는 취소, 그리고 업체 쪽에서 거절을 했을 때는 거절로 예약 현황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 필터링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수일 예약 날짜, 예약자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기서 일단 신청서를 누르게 되면 일단 그 유저의 그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취소를 할 수 있고,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원하면 작성 버튼을 누르고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할 내용이나 원하는 말이 있으면 특이사항에 작성하여 작업 일자와 작업 시간을 넣은 후 이제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견적되는 이제 할인도 가능합니다. 누르게 되면 견적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팝업이 뜨게 되고 견적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홍길동을 검색하여 보면 견적 금액이 할인된 금액이 나타나고, 이제 견적서에 누르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원한다면 견적 수정 버튼을 눌러서 아까 쓰레기 봉투 100ml 10,000원짜리를 삭제하고 이제 특이사항 또 수정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10,000원짜리 할인 뺀 금액이 총 견적 비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견적 관리 페이지입니다. 견적 관리 페이지는 이제 견적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작성 전은 작성 대기, 작성 중일 때는 작성 중 버튼으로 돼 있고, 작성 완료일 때는 견적서 작성 완료한 상태를 알려줍니다. 견적서를 누르면 견적 내역이 나오고, 견적 수정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이 견적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리 페이지는 결제 전과 후를 알 수 있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결제 내역 버튼을 통해서 결제 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실시간 채팅입니다. 웹소켓을 이용하여 유저와 업체끼리 실시간으로 견적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진은 없지만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만약에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입니다. 이 화면에서 업체가 해야 되는 일정과 또는 완료된 일정을 볼 수 있으며 만약 일정이 완료된다면 다음과 같이 클릭을 하여 그 완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 관리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유저가 작성한 리뷰를 볼 수 있으며 또 여기에서 리뷰의 댓글을 작성, 수정,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체 통계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6개월간 해당 업체가 판매한 매출의 총 매출, 월별 총 매출과 또 유저의 해당 업체를 사용한 유저들이 몇 명이 사용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관리자 페이지 말씀드릴 건데요. 관리자 페이지에 설명드리기 앞서서 관리자 저희는 로그인 페이지를 URL 버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제 특정 URL을 입력해야 이제 관리자 로그인 창이 뜨고 이제 여기서 관리자 로그인 API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자 아이디를 허락된 계정만 로그인할 시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 인터넷 이거 뜨는데 이거 좀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예, 보시면 일반 사용자가 접근 시에 혹시 알아서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은 로그인 시도 시 이제 보시면은 관리자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는 알트 창이 뜨는데 저희는 이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창호를 따로 지금 구현해서 해놨고요. 이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관리자 로그인 할 시에는 이게 지금 관리자 계정이거든요. 관리자 로그인 할 시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오게 되고 관리자는 또 혹여나 일반 유저 페이지에서 다른 아무 관리자 권한을 행사를 못하게 관리자 아이디 로그인 시에 이제 일반 페이지로는 이동을 못하게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인은 다음 발표자가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표를 맡은 백엔드 박준영입니다. 우선 관리자 메인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메인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거래수, 신규 가입자, 미처리 문의, 신규 업체 등 간략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월별 매출 추이와 일별 방문자 현황을 보기 쉽게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카테고리 분포별 업체 비율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통계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업체 등록 요청입니다. 가입한 유저가 업체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자 쪽에서 업체 등록 요청 리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신청한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증, 서비스 종류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 사진 보기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이름 검색을 통해서 검색하려고 하는 업체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등록 수락 및 취소입니다. 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자는 처음에 수락 대기 상태로 여기서 수락을 누르게 되면 모델 창이 뜨면서 수락을 눌러 수락 완료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소 또한 가능하고 요청을 취소를 하려면 취소 사유를 적어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업체 등록이 취소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조회 및 등록입니다. 관리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별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및 삭제도 가능하고 위에서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등록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를 직접 입력을 해서 완료를 눌러 해당 카테고리가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2차 발표 때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확장성에 좀 더 그 집중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 삭제 또한 가능하고 만약에 카테고리를 잘못 등록했다면 관리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 예약별 조회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업체들의 총 예약 수, 그다음에 이번 달 예약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정렬을 통해서 예약 수가 많은 업체, 적은 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별 조회입니다. 모든 업체들의 총 매출을 관리자는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또한 정렬을 통해서 총 매출이 높은 순, 낮은 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 이름 검색을 해서 검색하고 싶은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입니다. 현재 가입된 사용자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저 타입별 이제 업체 사장 1번 유저를 선택을 해서 일반 유저에 해당되는 그 유저들만 확인도 할 수 있고, 업체 사장에 해당되는 유저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쪽에서 이제 신고하기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 저쪽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거 누르면 팝업창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리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뷰 신고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문의사항 게시판입니다. 일단은 헤더에 보시면 고객센터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처럼 게시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로그인을 해야 이제 여기 있는 글들과 또 글쓰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할 시에 이 글쓰기를 눌렀을 때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바보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글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사진은 안 넣어도 되지만 이제 내용과 제목은 반드시 써줘야 등록이 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네, 글쓰기를 누르고 제목과 내용을 쓰고 원하는 사유 선택을 하고 사진까지 등록한 후에 등록이 완료되게 되는데, 검색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누르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 문의사항입니다.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GIF가 이게 연속으로 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진행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미답변 검토 중, 그리고 답변 완료 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페이지네이션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개 페이지까지만 되어 있는데, 저 항목을 누르시면 네, 20개까지 볼 수 있고 드래그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1:1 문의사항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검토 중인 리뷰 하나를 찾아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뷰 신고를 받은 관리자가 이제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되면 네,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답변 완료라는 창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내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고한 목록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저런 식으로 답변과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입니다. 매출을 누르시면 최근 6개월간 우리 잡던 사이트에서 통계 이제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6개월 상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 셀렉트 박스를 누르시면 연도수별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르게 되면 연도별로 이제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문자 수인데요. 방문자 수를 누르게 되면 하루간에 유저가 얼마나 이제 오고 가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하루 동안의 IP 접속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연하는 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입된 유저가 로그인했을 때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별 실시간 날씨를 볼 수 있도록, 이 날씨는 이제 이사나 세차나 이런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받는 중요한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날씨 API를 넣었고요. 이제 밑에서는 현재 인기 서비스, 최근 등록된 서비스, 최저가 서비스 등 이런 분류별로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역 선택의 바가 보이는데, 이제 밑에서도 지역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이제 그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UI들을 적용을 했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도 스와이프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카테고리별 업체도 구별이 되고요. 이제 들어가셔서 업체 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업체가 등록했던 사진과 업체 소개글, 그리고 하단에는 업체가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업체가 등록한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동영상도 직접 재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업체에 대한 리뷰가 있고, 그 리뷰를 신고를 하고 싶으면 신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 신고 또한 가능하고, 업체 신고에 해당되는 걸 클릭을 해서 업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문의입니다. 고객 문의는 유저가 이제 업체 간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약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약하기에서 업체가 등록했던 옵션들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예약자 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소와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시간과 일정도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그 사용자가 견적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과 간략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약 현황 보기를 누르시면 마이 페이지에 있는 예약 현황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자기가 예약했던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보에서는 이제 회원의 유저 정보를 간단히 볼 수가 있고, 이용 내역과 찜 목록, 그다음에 그 업체와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메시지함, 업체에서 이제 들어온 메시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업체와 채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채팅이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 쪽 이제 고객 문의 창입니다. 그리고 예약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그 해당 업체에서 그 유저들이 신청했던 모든 예약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견적서 들어가시면 이제 견적서를 직접 추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견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견적 일자 및 총 금액을 직접 업체 쪽에서 입력을 해서 그러면 견적 완료라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 쪽에 들어가게 되면 예약 현황에서 결제하기 창이 활성화가 되고, 결제하기를 눌러 카카오페이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쪽에서 결제 관리에서 결제 완료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결제 내역에 들어가시면 결제했던 금액과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걸 간략하게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업체가 제공했던 그 서비스를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를 눌러 이제 일정 관리 또한 업체 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 쪽에서는 리뷰 쓰기가 활성화가 되고, 리뷰 쓰기를 통해 그 업체의 리뷰를 직접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진을 등록을 해서 리뷰가 성공적으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체 쪽에서도 리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눌러 리뷰에 대한 답글을 작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등록한 유저가 이제 새로 업체를 등록하고 싶을 때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그 해당 업체에 그 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OCR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저장했는데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OCR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업 이름과 기업 주소도 OCR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체 분류와 상세 정보, 그다음에 업체 로고를 넣고 이렇게 하면 등록 요청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쪽에서 이제 업체 등록 요청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 방금 등록했던 업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수락을 눌러 그 업체에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락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신청했던 유저는 비즈니스라는 로고가 활성화가 되고 비즈니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업체 관리에 들어가서 업체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 수정도 가능하고 영업 시간과 대표 번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등록을 통해서 타이틀과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자기들이 서비스할 그 상품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또 사진 또한 등록이 가능하고 사진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넣게 되면 이제 저장을 눌러 이제 이런 식으로 업체 소개글에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옵션을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할 그 기본 금액을 입력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옵션들을 하나하나 이제 업체가 원하는 옵션들을 다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개수라는 옵션을 넣어서 1개, 2개, 3개, 4개, 뭐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상품 옵션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리자 쪽에서 이제 카테고리별 조회 및 등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등록도 가능하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별 조회, 모든 업체들 예약별 조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업체의 매출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저 관리 쪽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든 유저들의 그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유저 쪽에서 문의를 넣었던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토 중이라는 저 문의를 들어가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 저장을 눌러 그럼 답변이 성공적으로 저장되고 유저 쪽에서도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계에서는 최근 6개월 매출과 연도별 매출을 도표로 보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문자 수 또한 보기 쉽게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시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타파른의 발표를 맡게 된 김우준입니다. 어쨌든 그 앞에 QR 코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용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2차 프로젝트에서는 식당 관리자와 유저를 만들었고 3차 프로젝트에서는 식당 관리자와 유저의 추가적 기능과 회사 관리자 기능을 이제 유저에서는 메인 화면과
주문 내역 페이지가 수정되었고, 내 정보에서는 원래 비밀번호만 존재했었는데 닉네임과 휴대폰, 프로필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뷰 페이지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리뷰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신고하기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시보드 페이지와 거래 내역 페이지, 구성원 관리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구성원 관리 페이지는 구성원들의 포인트를 회수하고 입금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하였고, 그 다음 비활성화 버튼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제휴된 회사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사원들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인트 또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제작 동기를 맡은 백엔드 권혜지입니다. 사용자와 식당 관리자 그리고 회사 관리자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아따빠르네는 지역 기반 테이블링 서비스입니다. 현재 주요 서비스 지역이 대구라서 친근한 이미지와 신속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따빠르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메뉴 고민과 긴 대기시간 그리고 결제 번거로움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럴 때는 아따빠르네를 사용하면 가까운 식당을 평점 리뷰, 평균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고 미리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식당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서 메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점심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결제할 때도 간편합니다. 승인 요청을 보내면 회사에서 지급한 포인트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번거로운 결제 과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 결제가 가능해서 핸드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들은 점심 고민 없이 빠르게 예약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관리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식대 관리가 번거롭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따빠르네를 사용하면 식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과정도 간편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경험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며 생산성도 증가합니다. 더불어 현금으로 결제하면 5%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되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당 관리자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고객 확보입니다. 아따빠르네를 사용하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어서 고객 확보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매출 현황 그래프를 통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 운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식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개요 사용자와 식당 관리자 부분을 발표 맡게 된 프론트엔드 강정호입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기반으로 개발하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적용하였고요. 그래서 HTTPS가 필요해서 HTTPS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별 라우팅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모바일 환경에서는 바로 유저 화면이 떴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유저 화면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 환경에서는 식당 관리자 쪽에서는 태블릿을 자주 쓰기 때문에 태블릿에서는 식당 관리자 페이지가 바로 뜨게 라우팅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소개 페이지는 웹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핵심 기능인 평균 식사 시간인데요. 네, 요즘 회사 사람들이 되게 바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딱 고르고 나면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고르더라도 거기 가서 웨이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식사 시간을 표시해 주어서 사용자가 편하게 빠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예약인데요. 네, 이렇게 식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예약하기와 앉아서 주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원 선택창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모달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이처럼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메뉴를 다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창과 네, 안내 문구가 뜹니다. 네, 이 예약한 내용은 사용자에서 주문 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결제인데요. 그 주문한 내역을 이제 식당 관리자 쪽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림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인원, 같이 결제할 인원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인원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 입력하고 승인 요청을 보내면 해당 사용자에게 요청이 가면서 그 해당 사용자가 요청에 승인하게 되면 저기 승인 메시지로 바뀌면서 네, 결제 요청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결제 요청을 누르면 이렇게 QR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식당 측면에서인데요. 이제 아까 주문을 넣자마자 식당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주문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옆에 이렇게 주문 내역에 추가가 되고요. 이 주문 내역에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모달창과 함께 주문을 승인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문을 승인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QR코드 결제인데요. 네, QR코드 결제를 통해 이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현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QR 결제할 때 저희는 간편 비밀번호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그냥 결제를 하면 키패드를 외워서 해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랜덤 키패드를 통해서 네,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키패드가 변하는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회사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인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회사가 시스템으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여 사원에게 지급하고 사원들은 지급받은 포인트를 식권으로 바꿔서 식당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구매할 때 토스페이를 이용하여서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회사가 포인트를 구매할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불하는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인트 구매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구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창이 뜨는데 여기서 토스페이를 선택하고 QR을 스캔하면 빠르게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탭에서는 포인트 구매 이외에도 포인트 구매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어떤 사원에게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입금하였는지 포인트 입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매한 포인트를 사원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관리 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성원 관리 탭을 보시면 사원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입금하기, 회수하기, 그리고 상태 변경이라는 기능들을 통해서 사원들의 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고 포인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하기를 누르고 포인트를 입금하게 되면 잔여 포인트가 올라가고 회사의 포인트는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는 포인트를 입금할 때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자동으로 회수를 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너무 긴 시간 동안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포인트 입금 잘못된 경우에는 옆에 있는 회수하기 버튼을 통해서 다시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활성화 처리를 하여서 자동으로 남아있는 포인트를 회수하고 회사의 포인트에 다시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탭인데, 대시보드 탭에서는 이렇게 포인트 거래 내역을 한눈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포인트 거래 내역과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했던 내역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핵심 기능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연을 맡은 백엔드 팀 서홍숙입니다. 시연은 사용자 페이지에 식당 예약 및 QR 결제, 그리고 회사 관리자 페이지에 회사 포인트 구매 및 사원 포인트 입금 회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태블릿으로 식당 관리자 역할을 해서 여기서 실시간 알림이 오면 승인하는 과정을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 찾기 탭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3km 내의 식당을 조회합니다. 목록을 빠른 식사 순으로 정렬해서 가장 식사 시간이 빠른 백홍식당을 예약하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식당 관리자 페이지에 예약 승인 요청 알림이 표시됩니다. 식당에서 예약을 승인하면 사용자에게 주문을 완료해달라는 알림이 도착합니다. 이제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결제할 사원을 선택 후 각자가 부담할 금액을 입력하고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 결제 승인을 요청합니다. 어제 약간 속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사원이 승인을 완료하면은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 식권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식권은 식당 관리자가 QR을 스캔하고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최종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랜덤 키패드를 통해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식권 사용이 완료되고 사용자에게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식당 관리자 페이지의 매출 관리 탭에 방금 주문한 내역이 매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포인트를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래 느리지? 먼저 거래 내역 탭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포인트가 1800만 포인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어치 포인트를 추가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결제는 토스페이먼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현금 100만 원 결제 시 5% 추가된 105만 포인트가 충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한 포인트를 사원에게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구성원 관리 탭으로 이동해서 윤기서 사원에게 50만 포인트를 입금합니다. 만약 포인트를 잘못 지급했다면 옆에 있는 회수하기 버튼으로 특정 금액만큼 포인트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금 입금한 50만 포인트를 다시 회수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회사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중간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를 통하면 이제 사용자와 식당 관리자, 회사 관리자가 모두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식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희 아따빠른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따빠른의 kr.kr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이제 웹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개 탭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따빠른의 사용자 가이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탭으로 이동하시면 기업 제휴 신청과 매장 입점 신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업 제휴 신청과 매장 입점 신청을 각각 눌렀을 때 저희가 서비스 이제 제휴와 입점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신청서 양식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시스템 관리자가 승인을 하고 등록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 공지 및 게시판 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공지와 게시판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게시판에서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글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서비스에 관해서 뭐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나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해서 조금 미리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관리자, 식당 관리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그대로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가능하고 저희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도 문의글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맡은 저는 프론트엔드 팀장 이한샘이었고요. 그리고 팀원은 강정호, 이렇게 프론트엔드는 총 2명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맡은 역할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팀장인 권혜진님, 사공수기님, 이어진님, 김우준님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맡은 역할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 2조 아따빠르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조 아카메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는 저희 사이트의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2차 피드백, 일반 사용자, 학원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프로젝트 피드백은 학원의 홍보수단, 피드백으로서 2차 학원 홍보수단 추가, 학원 검색 기능에서 초기화를 추가하였고, 내 주변 학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문의는 소켓통신을 사용하였으며 학원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공지사항 출력, 강좌 목록 개수 조정, 텍스트 리뷰 외 포토 리뷰 후기 추가를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팀 구성원과 맡은 역할입니다. 다음은 백엔드 구성원과 맡은 역할입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이며 저희 팀의 ERD와 피그마입니다. 간편 로그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 로그인은 네이버, 구글, 카카오 로그인이 있으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시 필수값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학원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중단에 보이다시피 주변에 있는 학원이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상단에 있는 추천 학원을 눌러 주변에 있는 학원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차 프로젝트 피드백으로 사이트 기능 소개 및 학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너를 추가하였습니다. 좌측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배너이며 우측엔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배너입니다. 학원 검색에서 상단에 광고 태그가 붙은 학원들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프리미엄 학원입니다. 유료 결제를 통해 프리미엄 학원이 되면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되며 프리미엄 학원의 또 다른 혜택으로는 배너 등록이 있습니다. 위에 검색 조건을 입력하였을 시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학원 상세 보기에서 후기를 사진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수업 정보를 조회한 것인데 2차 프로젝트에서는 2개만 조회되었던 문제가 있었고 이제 3개 이상 조회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공지사항을 추가하여 각 유저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 학원별 문의입니다. 학원 관계자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 1:1 실시간 채팅을 구현하여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카카오페이 결제를 진행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이 페이지의 나의 결제 내역에서는 지금까지 결제했던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취소 요청을 누르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마찬가지로 환불 내역도 조회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람이 발표하겠습니다. 리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단 리뷰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후기 앤 리뷰 등록을 통해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조는 사진이 있으면 후기, 사진이 없으면 리뷰로 분류하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학원과 리뷰를 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공통 프레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관리자의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보이는 그래프가 월별 결제 내역과 사이트에 등록한 학원 수, 회원 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아래에는 이제 이번 달 판매 금액, 결제 완료 건수, 판매율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달 판매 금액은 학원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난 뒤 저희 사이트 관리자가 먹는 수수료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판매율은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책 수 분의 판매된 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최근 태그가 있는데 저것은 사용자들이 검색 시에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저게 쌓이게 되며 그것을 이제 좀 더 어떤 게 많이 검색됐고 하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아래에는 사이트 관리자나 이제 학원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이 보이고 있으면서 또 마지막으로 학원 승인 대기와 신고된 유저 목록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학원 관리자 대시보드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사이트 관리자는 여기에 이 그래프에 등록된 학원 수도 나왔는데 여기는 등록된 회원 수랑 결제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학원 관리자에서는 이번 달 판매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근 태그와 공지사항은 똑같으며 아래쪽에 수강 신청 현황과 출석부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및 지출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화면은 학원별 매출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미정산을 눌러 정산으로 바꾸면 한 번에 정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화면은 학원별 결제 내역인데 지금은 모든 화면에 대한 결제 내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검색을 해서 어떤 특정한 한 학원의 결제 내용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사이트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이나 학원 관리자가 작성한 공지사항을 상단에 보이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공지사항 제목을 클릭하면 공지사항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팝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팝업창 등록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기서 알맞게 정보를 넣은 다음 등록하기를 누르면 팝업이 등록이 됩니다. 이것도 공지사항과 마찬가지로 제목을 누르면 오른쪽에 팝업 상세 정보가 보이게 되고 저 옆에 있는 고양이 사진은 팝업이 완료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배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너도 공지사항이랑 팝업이랑 똑같이 우측 상단에 배너 등록이 있으며 여기서 배너 등록할 학원을 선택하고 메인 배너와 모바일 배너, 우측 배너를 넣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등록 시에 저희가 사용한 공공 데이터 API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 주소를 입력하여 그 주소에 맞는 위도와 경도를 뽑아내는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였고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을 넣어 사업자 등록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교재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단에 있는 학원을 선택하고 강좌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그에 맞는 교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교재 등록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다 가능합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출석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학원 관리 탭에 출석 관리를 선택하시면 특정 학원의 특정 학원 특정 강좌에 한 달 동안 출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이 뜹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출석을 등록, 수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날짜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수강생들의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개별적,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한 이후에는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면 출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날짜를 선택하시면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수강생 중 출석 이외에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된다면 해당 날짜에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학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학원 관리 탭에서 학원 관계자는 자신의 학원을 프리미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결제까지 완료하게 되면 사이트 관리자가 승인 처리를 하기 전에 승인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 사이트 관리자는 프리미엄 학원 관리 탭에서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관리 탭에서 이미 성적이 등록된 학생들은 AI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AI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 시험지를 등록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능을 보완하여 좀 더 세분화하여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학원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학원 관계자는 신청한 학생의 정보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등록한 리뷰도 조회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성적을 등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차 프로젝트 때에는 이미 성적이 등록된 학생들의 성적만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그 기능을 보완하여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수강생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성적이 입력된 학생과 입력되지 않은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등록한 다음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시면 결과값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리자에서는 학원 등록 승인 부분이 있는데 학원 관계자를 통해서 학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승인 대기 상태로 학원 목록이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전체 관리자가 승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아카매치 사이트에서 실제 등록한 학원이 노출되지 않고 승인이 완료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학원이 검색이 되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 목록이 있는데요. 아카매치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가입하신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원 관계자, 강사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을 구분을 해서 따로 선택 값을 통해서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우측에 문자 보내기, SMS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특정 회원에게 별도의 SMS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관리 기능이 있는데 회원 신고, 학원 신고, 리뷰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학원 페이지 쪽에서 신고를 통해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각 탭을 통해서 목록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에 대한 사유와 횟수 부분을 확인해서 관리자가 신고에 대한 별도의 조치, 접근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노출 제한 부분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페이지는 모두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모바일에서도 아카매치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3차 프로젝트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차 프로젝트는 2차보다 시간은 조금 많았지만 처리할 일이 많아서 예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팀 협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리뷰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핵심 기능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부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네, 최대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 로그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세 가지 다 소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로그인이 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1대1 채팅에 대해서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대1 채팅도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엑셀로 성적 일괄 수정하는 시연 있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시험 점수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나 일자를 수정하고 이 파일을 넣어서 등록하면 수정이 됩니다. 네, 수정이 잘 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AI 분석 시연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분석을 하면 AI가 성적을 분석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